록색 건축 기술은 건축물의 건설과 사용의 전 기간에 토지와 물, 건설 자재 등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로 절약하며 오염 발생을 극히 줄이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건축 기술을 말합니다. 록색 건축을 실현하는 기술에는 세계적으로 15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 에너지 절약, 자연 에너지 리용, 록색 건재의 리용, 록화 환경 보장 등은 가장 중요시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건축 에너지 절약과 자연 에너지 리용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하고 운반하며 윤전 기재를 이용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또한 완공된 후 건물을 사용하면서 냉난방 포장과 취사, 조명 등을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물의 건설과 사용 과정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통틀어 건축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70 내지 80%의 큰 몫을 이루는 것은 건물의 사용 과정에 소비되는 에너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난방 포장과 전기용품, 물가열과 취사, 조명 등의 리용에 소비되는 에너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난방 포장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몫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난방용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서 많은 절약 예비를 얻어내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건축 에너지의 절약으로 됩니다. 이 건물을 실내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의 벽체에서 풀색 부분은 열 전도 특성이 낮고 보온성이 높은 폴리우레탄 발포 수지입니다. 이렇게 폴리우레탄 발포 수지와 같은 기능성 재료를 마감 건재에 결합시키면 벽체의 외부 보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 내부의 보온만을 위주로 하던 지난 시기에 비해 열 손실을 20%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창문의 유리는 열 차단 특성을 가진 저복사 밀봉 겹충유리입니다. 저복사 유리는 여름에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더운 열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방 안의 더운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해주는 열 차단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복사 유리를 창문에 두 겹으로 끼우고 이 겹충유리 사이에는 열 전도를 차단하는 불활성 기체를 채우고 밀봉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의 창문에 저복사 밀봉 겹충 유리를 쓰면 난방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지붕에는 잔디를 두텁게 입혀 주었는데 건물의 열 손실을 막아주는 보온충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벽체와 창문, 지붕을 비롯해서 열 전도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의 보온성을 높여주는 것은 난방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해서 건축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도로 됩니다. 건축 에너지 절약 기술에는 또한 전기 및 전자 제품들을 고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방의 조명과 텔레비전은 사람이 나가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지능화되어 있습니다. 자동 수감 장치에 의해 물 공급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건축 에너지 절약 기술은 지구의 현존 에너지 자원을 보다 절약하고 환경 보호 사업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선진적인 록색 건축 기술의 하나입니다.
이산화탄소 방출의 기본 인자인 화석 연료를 거의나 쓰지 않고 태양빛이나 태양열, 지열과 풍력을 비롯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건물의 에너지 수요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 에너지 이용 기술입니다. 태양빛과 태양열의 효과적인 이용. 다시 말해서 태양 에너지의 이용은 자연 에너지 이용에서 기본으로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태양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개 구역에 태양빛 전지판들을 수많이 설치해서 태양빛 발전소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량으로 건물의 조명은 물론 보급실들의 모든 컴퓨터 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7,000여) 장의 태양빛 전지판으로 건물의 벽면을 일체화했습니다. 지붕에도 태양빛 전지판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건물 자체가 하나의 태양빛 발전소로 되고 있습니다. 태양빛으로 생산한 전기는 기술사의 생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태양열의 효과적 이용은 태양열 물가열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여기 남리불악의 가정들에는 10년 전에 벌써 태양열 설비보급사에서 개발한 태양열 물가열기가 도입됐는데 그 덕을 단단히 보고 있습니다. 해가 비치는 날이면 더운 물이 많이 생산된다는 생각으로 땅바닥에 내려 쪼이는 햇빛도 아깝게 여기게 됐다고 마을 사람들은 저저마다 이야기합니다. 해비 침률이 제일 좋고 해비 침 각도가 제일 합리적인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수터 능력의 태양열 물갈기를 설치해서 이 태양열 물갈기로부터 주방에 필요한 도움물과 그다음에 종업원들이 목욕탕에서 필요한 도움물, 수경원실에 필요한 도움물들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여러 단위들의 경험은 자기 단위의 지대적 특성과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 태양 에너지를 적극 이용할 때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에너지의 주요 원천인 지열 역시 건물의 냉난방 보장에 광범위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탉의 볕과 같이 생긴 이 장치들은 어느 한 나라의 건물에 설치된 풍력을 이용하는 환기 장치들입니다. 바람을 따라 저절로 움직이면서 내부와 연결된 관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방으로 보내줍니다. 결국 실내의 공기 조화도 풍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렇게 건물에 가능한 모든 요소들의 태양빛과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을 이용하는 에너지 생산 설비들을 설치하면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로 생산 보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 에너지 절약, 자연 에너지 이용. 결국 이것은 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체로 생산한 에너지로 건물의 에너지 수요를 보장하는 령 에너지 건물.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부터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량을 령으로 하는 령탄소 건물을 완성하기 위한 근본 방도로 됩니다.
이 시간에는 월림록화와 방풍림 저송의 저운 수종의 하나인 상원법부라나무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원법부라나무는 고문법부라나무와 황철나무를 섞붙이면서 육성한 보두나무과의 잎지는 키나무입니다. 나무는 25m 정도로 거쳐 자랍니다. 잎은 길이가 5 내지 10cm이고 끝이 뾰족한 심장 모양으로서 오기요나며 잎변두리는 송긴 톱날 모양입니다. 잎은 4월 초에 나오기 시작해서 10월 말경에 집니다. 상원법부라나무는 한 해에 2m 이상 자라기 때문에 생장 속도가 빠르고 바람에 의한 피해 그리고 병의 충과 추위에 견디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해서 상원법부라나무는 인차 방풍림에 적응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몇 년 전부터 상원법부라나무를 많이 심어 그 덕을 단단히 보고 있는 증산군 무본리입니다. 무본리에서는 몇 해 전부터 상원법부라나무를 리안의 강하촌들에 대대적으로 심어왔는데 이제는 수만 그루의 상원법부라나무들이 자라서 방풍림을 이루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주민들의 땔감 문제 해결에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월림록화와 방풍림 저성에 저은 상원법부라나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활동의 효과로 초래된 기후변화는 오늘날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가물, 열파, 폭우, 침수와 같은 재해성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질소와 같은 온실 기체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료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비해서 2019년까지 전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씩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 10년마다 0.3도씩 올라가서 21세기 말에 가서는 약 3도씨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양극지방의 오름산과 고산지대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린란드에서는 해마다 2,430억 톤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 한 해 평균 빙하 녹아내림 양이 10배나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바닷물이 열팽창에 의해서 바다 물면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 물면이 높아지게 되게 되면 해일과 큰 물 또 낮은 지대가 침수되는 것과 같은 위기가 초래되게 됩니다. 여기는 파키스탄의 해안가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은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곳 해안 마을들의 살림집과 농경지들은 적지 않은 부분들이 바닷물에 잠겼으며 사람들은 농사일을 하던 대신 물고기 잡이를 하거나 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이곳 해안 지역은 농사로 흥하는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지가 점차적으로 진풀로 돼가고 있으며 농사를 할 수 없게 돼가고 있습니다. 전국해양학연구소의 일꾼은 만약 바다 수위가 계속 높아진다면 파키스탄의 해안 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732억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이집트의 닐강 삼각주가 2050년에 가서는 물에 잠기게 되고 21세기 말에 가서는 2660여 평방킬로미터가 물에 잠기게 되며 이로 인해 5,700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인디아 양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침하되는 수도 자카르타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도시들 중에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바닷물 상승과 함께 지나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해 도시가 빠른 속도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바다 수위 상승은 북부 자카르타에서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2.5m나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바다로 침수되는 자카르타를 구원하기 위해 거대한 방파제를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바다 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름 그대로 대부분이 낮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토의 40% 이상이 바닷물면보다 낮으며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해발 높이 100m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이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밀려드는 바닷물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풍차를 이용해서 고인물을 뽑아왔습니다. 이 제방은 90여 년 동안 물의 힘으로부터 네덜란드를 지키고 있는 에이셀 제방입니다.
현재 기후 변화로 바다 수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 나라에서는 제방을 더욱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 수위 상승으로 해서 초래될 모든 위험을 가상해서 300m 길이의 모형 물길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설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은 처음에 열렸다가 파도가 여기에 부딪혀 자기의 힘을 잃은 다음 약한 파도가 또다시 경사면을 따라 올라오게 하면서 파도의 힘을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계가들은 모형 물길에 인위적인 파도를 조성해서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새로운 설계의 믿음성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국제기구는 지금과 같이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21세기 말에 가서는 세계 빙하의 40% 이상이 녹아내려 바다 수위가 1m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해안지대에 살고 있는데 가장 큰 대도시들 중에 20여 개가 해안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고 바다 물면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생활터전과 도시들이 침수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류가 입게 되는 정치, 경제적 피해는 예측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바다 수위가 상승해서 땅들이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급적인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한 기본 대책은 바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동방의 천년강구 고구려를 침략한 늑대족과의 싸움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에 기초하여 만든 것입니다. 무다리, 저놈부터 빨리 때려놓자고. 알겠습니다. 맞서보자. 저놈이 간단치 않은데 우리도 빨리 피하자고요. 그러죠. 빨리. 이걸 어쩐다. 뭘 잡고 올라오게. 공장님 빨리. 아니 자네가 먼저 오르라고. 오르시오이다.
로이님, 우릴 구원해줘서 정말 고맙소이다. 근데 여기가 어디여이까? 여긴 달래마을일세. 참 아까 보니 임자들은 늑대족 놈들한테 잡혀 있던데 대체 어찌된 일인가? 우린 수자리 살다 오던 길에 그놈들과 그만. 그러니 돈바지가 아니었다면 자네들은 늑대족 놈들한테 잘못될 뻔했군. 예? 돈바지요? 참 자네들 배고프지? 랑아야. 공자님, 우린 언제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오이까? 아니, 지금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왕궁 앞에서도 쫓겨나고 살인자로까지 몰린 걸 보면 분명 우리를 노리는 나쁜 놈들이 있네. 그러니 당분간 고구려 사실이란 걸 감추고 먼저 이 마을에 발을 붙이자고. 그래도 우릴 구원해준 백성들까지 속일 필요가 있겠소이까? 무다리, 내 말대로 하게. 그리고 이제부터 날 공자님이라 부르지 말게. 아니, 우린 이 시각부터 형제로 가상하세. 난 형이고 자넨 내 동생. 야, 이거 제가 어떻게 감히 공자님 보고 형님이라고? 무다리, 낯선 이 나라 땅에서 믿을 건 우리 둘뿐일세. 그러니 우린 서로 친형제처럼 무지해서 기어이 사신 임무를 수행하자고. 알겠소이다, 공자님. 또 야, 요 입이. 알겠소다, 형님. 그래야지. 그러니 고구려의 새끼들이 돈바지 밥이 됐단 말이지. 검은 유령님, 내 목숨으로 담보하오이다. 그럼 좋다. 인차 대주장님의 아들이 양인국 왕궁에 도착하게 된다. 아니 그럼 아키타 왕자님이? 그러니 너흰 다음 연락을 기다리라. 알겠소이다. 귀리야, 아직도 주인들의 냄새를 못 맡았니? 아니, 너 졸지 않아? 야, 정신 차려. 아이고 깜짝이야. 힘든 것 같은데 좀 쉬고 가자. 벌써? 난 하나도 힘들지 않는데. 너야 내 잔동에 편안히 앉아 말만 하지 않니? 뭘? 편안히? 이거 슬그머니 오른다. 에차. 야, 내가 왜 네 잔등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니? 높은 데선 우리 주인들의 냄새를 더 잘 맡을 수 있단 말이야. 뻔하고 뻔한데 말이야. 뭐? 잘은 둘러친다. 자자자, 내 코 좀 보라. 냄새를 맡느라고 계속 벌름벌름 했더니 깜찍한 내 방울코가 주먹코가 됐어야 이거. 그래? 난 또 네가 코를 걸길래 낮잠을 자는 줄 알았지. 자, 이젠 그만하고 빨리 주인들을 찾자. 자, 앞으로. 참. 많이들 들라고. 예. 참, 그 돈바지라는 게 무슨 소리여이까? 돈바디, 자네들은 잘 모를 수 있겠구만. 저 산 너머 고목골이라는 마을에 혼자 사는 사냥꾼이 있었다네. 하루는 그가 산에 올라갔다가 새끼검 한 마리를 얻어왔는데 발가락이 6개인 그놈 이름을 돈바디라고 불렀지. 그러던 어느 날 늑대족 놈들이 기어들어 제 주인을 찔러 죽이자 돈바디는 그때부터 손에 창칼을 쥔 사람들만 보면은 그가 누구든 사정없이 달려들었다네. 결국 나라에 산 그놈을 잡으라는 방까지 내돌렸지. 그러니 돈바진 그 늑대적 놈들 때문에 사나워졌구만요. 이 그놈들을 아니, 가만히 임자 부모는 어디 계신가? 전 5살 때 부모와 헤어져서 얼굴조차 모르호이다. 그래. 예. 임자를 보니까 어쩐지 어렸을 때 잃어버린 내 아들 생각이 나는구만. 예? 아마 그 애가 살아있다면 임자 나이쯤은 됐을 텐데. 아니. 아버님, 그렇다면 우리를 친자식으로 생각하시고 이 마을에 살게 좀 해주소이다. 형님, 그게 좋지요? 그래. 큰일 났소이다. 웬일이냐? 어제 장거리에서 살인이 났는데 글쎄 아이의 할아버지 같구만. 우리 형님이? 예. 얘야,
얜 죽은 할아버지를 보고 정신을 잃었소이다. 어떤 놈이 우리 형님을 죽였느냐? 어떤 놈이? 살인자는 저놈들이 아니 저희가 예 아이야 이 살인자놈아 이놈 죄 없는 늙은이를 무참히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어? 뭐라고? 내가 누굴 죽였다는 거야? 뭐이 뻔뻔스러운 놈아. 너 주먹질게나 하누나? 뭐라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돼. 참으라고. 예. 똑똑히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선치고 마는 거야? 야 이 살인자놈들아! 얘는 억울한 운명을 썼단 말이야. 이걸 와! 어떻게 할 것인가? 늑대족 놈들에게 잡혀있던 저들이 과연 살인자란 말인가? 저 수상한 자들을 당장 마을 밖으로 내쫓아라! 알겠소이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형님의 꼴이 참 보기 좋수다. 자, 이제는 어떡하면 좋겠소? 아까 억울한 매를 맞으면서 참자니까 내 속이 끓어서 차라리 백성들한테 처음부터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걸 그랬었다. 앞으로 사신 임무를 어떻게 수행한다. 이런 때 아버지가 곁에 있었으면. 부모님은 나에게 어려서부터 나라 위한 무사가 되라고 정을 쏟아붓고 목숨까지 바쳤는데 아버님, 이런 땐 어찌하면 좋소이까? 예? 얼기야, 양인국을 지키는 건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다. 혼자서는 사신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다. 그렇다. 백성들의 도움이 없인 사신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자, 빨리 길을 다붙여라. 아버지, 이젠 고구려의 서류장수도 없애치웠으니 당장 양인국을 치는 게 어떻소이까? 아니다. 그랬다간 고구려가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린 먼저 양인국 궁성부터 선해놓아야 한다. 그래서 널 거기에 보내려고 한다. 그래, 고구려 사신 일행을 죽인 범인을 아직도 잡지 못했단 말이냐? 그렇소이다. 상감마마, 늑대족 주장 아들 아키타 일행이 왔소이다. 무엇이? 늑대족 사신들을 들여보내라는 영이 내렸소이다. 자, 어서. 상감마마께 문안드리오. 그대들은 대체 무슨 일로 왔느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소이다. 우리 늑대족 대추장께서는 영맹한 왕자님과 이 나라 공주와 혼약을 맺자고 이렇게 친서를 보냈소이다. 우리 효은공주와 혼인을? 그렇소이다.
이 혼인만 수락되면 양인국과 늑대족 사이에 영원한 화친이 이룩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무엄하도다. 그래, 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텐고. 그땐 우리 아기타 왕자님은 복수의금을 지게 될 것이오이다. 무엇이? 왕자님이 양인국 공주에게 드리는 선물이오이다. 그럼 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겠소이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형님, 이 새알을 얼굴에 대고 좀 비벼보시오. 혹시 알겠소? 달걀보다 좋을지. 그럴까? 자네도 그러게. 예. 근데 형님, 이젠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 무슨 방을 찾아야지요. 예? 우리 달래말에 다시 내려가자고. 예? 또요? 예? 아니, 비올박이가? 야, 주희야! 내가 꼭 주인들을 찾는다고 했지. 난 정말 똑똑하지. 야, 어디 보자. 너희들 어디 들어가? 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에? 형님, 모두가 우리를 내쫓고 싫다고 해도 이것들만은 변함없이 우리를 반겨주는만요. 무다리, 지금 생각해보니 난 이 짐승들만도 못한 것 같네. 예? 아니, 그건 무슨 소리오니까? 생각 좀 해보게. 이 짐승들도 한 번 종을 주면 끝까지 주인을 믿고 따르는데 난 어리석게도 모든 걸 속이려 했거든. 무다리, 우리가 달래마을 사람들을 친형제처럼 믿고 대한다면 그들도 꼭 우리를 도와줄 걸세. 난 이 길이 사신임무를 수행할 방도라고 생각하네. 그러니 친혈육처럼 대한단 말이죠? 그래, 우선 아이가 빨리 정신 차리게 도와줘야 할 것 같네. 우리 달래마을로 다시 가자고. 그러다가 또 의정하지 않겠소이까? 그래도 꼭 가야 하네. 저거, 별박아, 우리 주인들이 얼굴을 봐. 어디서 매 맞았어? 정말? 참, 한다는 무사들이 차만 눈뜨고는 못 보겠구나. 자, 어서 가자고. 예. 별박아,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우리도 빨리 가서 덮자. 좋아, 한바탕 싸워보자. 아이가 정신을 차렸소이까? 예. 아직 좀 들어가 볼 수 없소이까? 안 되오이다. 그럼 좌상로인을 좀 만나야겠는데. 저 적하이한데 러경이 약이라면서 사냥을 갔소이다. 예? 사냥이요? 무다리, 우리도 빨리 가서 돕자고. 예. 얘, 그만해. 이 여자는 우리 싸움 상대가 아닌 것 같아. 괜히 이 여자 앞에서 센 척해. 맞아. 내가 왜 이러니? 저, 안 됐어이다. 화살에 맞은 그놈이 멀리 뛰진 못했을 거네. 여기 사슴 발자국이 있어이다. 이 발자국을 따라가자고. 알겠습니다. 상감마마, 지금이야말로 늑대족과 화친할 주로의 기회라고 생각되오이다. 그런즉 마땅히 늑대족 주장 아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이다. 그건 안 돼요. 그놈들이 오늘은 공주 마마를 요구하지만 내일엔 이 나라 강토를 내놓으라 할게요. 상감마마, 마침 이번에 어리평 무술 시합이 열리는데 소신 생각엔 그 시합장에 늑대족 사신들도 참가시켜 우리 양인국의 본때를 모이고 놈들의 강도적인 요구를 물리침이 어떠하오이까? 그래, 우리 양인국에 그놈들과 겨룰 만한 용명한 무사가 있느냐? 상감마마, 온 나라에 방울 돌려 한다 하는 장수들을 몽땅 부르겠소이다. 그리고 소인도 이번 어리평 무술 시합에 직접 나서서 본때를 보여주겠소이다. 좋다. 방도는 그 길밖에 없다. 이번 어리평 무술 시합에서 늑대족이 우리 양인국과 겨루어 지게 되면 공주와의 혼인이고 뭐고 썩 물러가라고 할지어다. 알겠소이다. 무다리, 여길 좀 보라고. 아니, 이건 6개의 발가락? 그럼 돈바디의 발자국이? 다들 덤비지 말라고. 좌상으로 내가 위험한 것 같네. 자, 빨리 가자고. 알겠소이다.
없이 가기에는 가까소이다. 무다리,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을 사람들을 꼭 고라자고. 아니, 진세가 어쩌자고? 저놈이 빨리 피하라고! 형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이다. 임자들 어디 다친 데 없나? 일 없어이다. 난 몇 가지 안기며 쫓아버렸는데 임자들은 오히려 우릴 위해 목숨도 소슴없이 내댔으니 자, 어서 마을로 내려가자고. 예, 마을로요? 아이야, 정신 차려. 아이야. 작은 할아버지. 야, 정신을 차렸구만요. 아니야. 우리 집에 왔던 오빠들이. 오빠. 아니야. 아니야, 이젠 정신을 차렸구나. 아니야. 그래, 이젠 좀 이렇니? 하마터면 좋은 사람들을 살인자로 몰 뻔했으니 이 늙은이를 용서하게. 아니오이다. 용서는 우리가 먼저 빌고 싶소이다. 사실 저희들은 고구려에서 온 무사들이오이다. 아니, 고구려에서 온 무사? 아니, 고구려? 네, 어쩐지 임자들이 덩바디와 싸우는 걸 보면서 솜씨가 좀 다르다 했어. 10년 전에도 고구려가 우리 양인국을 구원해 주었는데 이번에도 또 강대한 고구려가 아니라면 우리 양인국은 어찌 될꼬. 어서 이러들라라고. 어서. 내 처음부터 여기 마을 사람들을 믿고 진심을 다 바칠 생각을 왜 못했을까? 내 백성들 속에 든든히 발을 붙여 강대한 우리 고구려의 무사답게 기어이 사신 임무를 수행하리라. 이제부터 이 젊은이들을 형이라고 부르게.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게. 알겠소이다. 아버님, 우린 당분간 여기 있으면서 궁성으로 들어갈 길을 찾아보겠나이다. 참, 이번 우리 평 무술 시합이 어떻겠나? 해마다 열리는 그 무술 시합에서 이기면은 궁성으로 들어가기가 한결 쉬울 텐데. 예? 오리평 무술 시합이요? 오리평 무술 시합이라